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전차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전차전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비, 그들 나름대로의 최신 장비들을 집결하고 있고, 그 전에 약간 그래도 이 수풀이나 산림이 많은 이 북쪽 키우 전선 쪽에서는 꺼내 쓰지 않았던 그런 아주 강력한 이 대전차 무기들을 대거 지금 가져왔는데, 그거 지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특수부대에게 격파되어서 비참하게 깨져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관련 소식 알아보겠고, 지금 태국이 중국에게 완전히 그냥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잠수함 안 하겠다, 좀 깨는 판인데, 중국은 지금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의 최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잠수함 사기극에 태국이 제대로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태국이 잠수함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국이 태국의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옵션을 태국이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산 잠수함 구매를 밀어붙였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프라윕 찬오차 태국 총리가 중국 잠수함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직후에 태국이 잠수함 계약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디펜스 포스트, 네이비 리코그니션 등 복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 4월 13일 보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찬오차 총리 발표 직후에 독일 측에 S-26T 잠수함 엔진과 관련한 문의를 넣었고, 현지 시각 4월 11일 방콕 주재 독일 대사관으로부터 중국이 태국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독일제 엔진이 태국 수출용 잠수함에 설치될 것이라는 그 어떤 양해도 구한 바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답변은 중국이 태국과의 잠수함 거래를 성실히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중국은 태국 정부에 잠수함 가격 인하와 중국산 엔진의 장착, 납기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손급 잠수함 2척의 염가 공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중국산 디젤 엔진 탑재 설계 변경안은 물론 손급 잠수함 2척 염가 공여도 모두 거부했는데요. 태국은 당초 계약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구매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중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급히 특사단을 꾸려 이달 말 방콕에서 태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태국 부디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산 잠수함과의 계약 확실하게 엎어버리기 바랍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잠수함 계약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오퍼를 받고 그 잠수함 사지 않으면 또 이상한 거죠. 아니 뭐 1조 원에다가 잠수함 3척을 주는데 3조 원어치 절충교육 해준다. 뭐 태국의 닭이든 뭐든 3조 원치 사준다. 그리고 그 돈을 전액 중국이 차관으로 준다. 그러면 그 1조 원에 대한 차관은 25년 거치 무이자 상환이다. 이거 안 하면 바보죠. 25년 후에 지금 1조 원 가치가 1조 원이 유지되겠습니까? 안 하면 바보죠. 이런 뭐 황당무계한 제안을 받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중국제 잠수함 계약에 들어갔는데, 막상 계약할 때 되니까 그건 아니고 라고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30년간 뭐 품질 보증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러면서 중선중공하고 계약해. 중국 정부가 계약 아니야. 애초에 약속하고 다르죠. 그래서 중선중공이라는 조선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AS는 30년이 아니고 2년, 그리고 차관은 없고, 뭐 25년 거치 뭐 15년 상환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없고, 또 뭐 3조 원어치 절충교육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계약을 했어요. 중국의 AIP 잠수함인 위안급 잠수함 다운그레이드해서 이 S-26T라는 잠수함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만들어 갑니다. 문제는 엔진을 독일제 MTU 엔진, 우리 209급 잠수함 뭐 이런 데도 들어가 있죠. 이 선박용 엔진 중에서는 세계 최고 중의 하나가 독일의 MTU 아니겠습니까? 그 MTU 엔진을 집어넣어 주겠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 MTU가 태국에는 안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안 파냐? 쿠데타하고 해가지고 뭐 안 팔아. 이 독일은 또 이 PC 계열들이 또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뭐 정치적 올바름 뭐 이래가지고 뭐 쿠데타 이런 나라는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제 엔진을 못 넣겠으니까 그러면 중국은 약간 우리나라 엔진 넣어줄게. 아니 중국제 엔진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들도 이 중국제 엔진 안 쓰는데.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는 뭐 계약을, 왜냐
총리가 이걸 밀어붙였던 총리가 야당으로부터 국정조사 요구까지 받고 어마어마하게 정치적 위기에 처하니까 결국 뭐 아생연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냐 이거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특사단 보내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는데 결국 태국이 독일에게 문의를 해봤답니다. 이 독일 MTU 야 니들 지금 갑자기 우리에게 못 판다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이 계약할 때는 왜 니들 가만히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 독일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문의받은 적 없어. 이 계약 단계에서 중국은 독일에게 아예 문의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태국에 팔아도 돼? 안 돼? 이걸 문의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뭐 워낙 선박을 많이 만들고 군함을 많이 만드니까 아예 독일 MTU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 중국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짝퉁으로 생산해서 이제 갖다 끼워줄게. 태국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니 오리지널 아니면 안 돼. 니들 짝퉁을 어떻게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애초에 이 중국은 이제 이 라이센스나 저작권 이런데 별 개념이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뭐 짝퉁으로 뭐 그냥 만들어서 확 줘버리지 뭐. 또 용도 변경해서 저기다 먼저 줘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했나 본데 그 이제 MTU가 안 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태국은 정말 뭐 중국하고 지금 거래하다가 나라 망한 나라 스리랑카 완전히 쫄딱 망했죠. 그리고 파키스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태국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중국하고 거래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국제 대우조선해양 사세요.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말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한 최신의 대전차 미사일 캐리어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의 공격으로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몇 대 되지 않아 러시아군도 애지중지하는 장갑차인데 그야말로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동부전선 하르키우 인근의 도로에서 러시아군의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캐리어인 9P162 코네티 장갑 차량을 개전 이후 처음으로 파괴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3일 전해왔습니다. 하르키우 서부에서 이지움 축선으로 이동 중에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을 받은 코네티 미사일 캐리어는 2014년 탱크 바이어슬론에 처음 등장해 주목을 받은 러시아의 최신형 대전차 전투장갑차인데요. 지난 1월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철도로 수송되는 것이 식별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네티는 BMP-3 보병 전투장갑차의 차체를 개조한 대전차 전투장갑차입니다. 차체 내부의 자동 장전 장치와 연동되어 2연장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탑재하고 최대 사거리 8,000m의 레이저 유도 방식 코넷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열압력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 2명의 승무원이 완전 자동화된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에서 12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북부 전선에서도 아끼고 아꼈던 이 전투 장갑차를 동부 전선에 투입하자마자 전투에 써보지도 못하고 도로에서 날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육군 전체에 코네티 시스템 30여 대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투에 투입하기만 하면 혼자서 우크라이나군 전차중대 하나쯤은 박살낼 수 있는 코네티의 손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꽤나 쓰라릴 것으로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죠. 차체 보시다시피 BMP-3 전투장갑차 차체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위에 뭐 이렇게 생긴 센서가 있고 센서 그리고 이런 거 딱 봐도 대전차 미사일이죠. 요거 두 발이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밑으로 쏙 내려가서 다시 장전하고 쏘고 또 쏙 내려가서 자동 장전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명이 이제 운용을 하고 대단히 경제적인 인력 그리고 대단히 자동화된 거기 때문에 이 센서가 신속하게 적을 탐지해서 8,000m 밖에서 탐지해서 이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마구마구 파이어 앤 포겟으로 쏴버린다. 그러니까 장전하고 쏘고 저놈 또 쏘고 또 재장전 또 쏘고 12발 자동 장전 장치에 12발 돼 있고 뒤에 트렁크에 또 4발 있어가지고 12발 다 쏘고 나면은 내려서 또 장전해서 최대 16발까지 쏠 수 있으니까 전차 한 개 중대가 1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개 중대는 그냥 박살 낼 수 있죠. 전차는 이걸 잡으려면은 뭐 한 2000m, 2500m까지 들어와야 되지만 이건 전차를 8000m에서 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대가 평원 저쪽에 딱 서 있으면은 뭐 포격이나 항공기의 폭격 이런 거 아니면 이걸 뭐 답이 없죠. 이거 하나 딱 서 있으면 허접하게 생긴 장갑차지만 여기 이제 특수부대들이 가서 현장에서 깨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전차가 멀리서, 여기 뭐 다 평원이니까 멀리서 이거 싹 서 있으면 이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엄청난 무기, 러시아 한 30대 정도 있는데 이걸 벨라루스 쪽에 가지고 와서 키우 쪽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키우 쪽엔 산림도 많고 또 대규모 전차전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번에 다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한번 이 건곤 일척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뭐 다른 거 아직 살아있고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돼 버렸어요. 뭐 아마 대전차 로켓 한 방 맞고 내부에 있는 미사일들 유폭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코넷 대전차 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하냐. 이 120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1200mm면 현존하는 그 어떤 전차도 다 깨져. 뭐 한국의 K2 흑표 전차, 뭐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뭐 영국의 챌린저2 다 깨져.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코넷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M1A2 그거 그냥 뚜껑 바로 날려버리고 이런 사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에이브람스 전차 미국제 그거 그냥 일격에 박살내버리는 바로 그 무기가 코넷 대전차 미사일인데 그걸 지금 12발 자동 장전 그리고는 4발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쏘고 나면 여기 다 쏘고 나면 뒤에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동 장전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이게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저런 식으로 깨버렸는데 저렇게 깨버린 이 코네티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대 이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크라이나가 좀 희생이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러시아로서는 뼈아픈 손실에 대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